지난주에 네, 이제 네, 저희 또 이야기 나눴던 네, 공무원 음, 얘기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저 사람이 네, 송치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간첩죄로. 예, 예, 구속 송치됐다는데, 검찰에 음, 음, 송치됐다는데, 음, 좀 어떻게 음. 보시나요, 원장님? 당연히 뭐 구속을 시키는 걸 떠나서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저러한 간첩이 네, 두더지가 네. 우리 정보사 내에 그것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포섭이 됐고 예, 예. 그것도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북쪽으로 그 정보 자료가 넘어갔다. 음, 이 점이 전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네, 저렇게 된 그 정보사 내부의 규율이 해이해지고 네. 이 소위 말해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음, 정보사 내 정말 극비의 극비의 조직이었던 우리 정보사가 네. 저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음, 그 내부에 깊이 박혀 있는 두더지들을 일망타진해야 된다. 이걸 오늘 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래도 좀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간첩죄 예. 적용 뭐 되냐 안 되냐 음.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걸 갖다 예, 예, 예. 보시려면 낮게를 보시지 말고요. 제가 네. 좀 저렇게 된 음,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10원 한 장 안 먹고 음, 경제 공동체 누구랑 최소원이랑 네네. 그다음에 묵시적 부정 청탁 네, 누구랑 묵시적 청탁. 이재용 삼성 회장이랑 그랬죠, 예. 법전에도 없는 얘기를 꺼내 갖고 말 문제를 연결시키고 온갖 걸 갖다 음, 연결시켜서 네. 박영수 특검 하에 있는 윤석열, 이원석, 한동훈 이 음, 아저씨들이 음, 당시 특검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난도질을 했어. 네. 그렇게 하면서 멀쩡하던 정권이 음, 소위 정치적인 심판을 하면서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에 네. 이미정인가 이정미였던 것 이정미 같습니다. 예. 머리에다 뭐 말고 예. 나왔던 여자 그 여자를 비롯한 전원이 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이 기각한다 뭐 이런 말이 돼야 될 텐데 음, 그렇게 안 되고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음,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그랬었죠.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음,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국가보안법의 음, 폐망, 네. 예? 간첩을 조사하는 소위 말해서 대공수사권 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정원으로부터 없어졌어요. 음, 말은 경찰청의 이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음, 실질적인 것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간첩을 잡지 못하게 네. 손과 발 신경 조직까지 다 끊어버린 음, 이런 폭거가 국회에서 벌어졌고 네,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강제로 됐어요. 음, 북쪽 애들이 원하던 바가 된 거죠. 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불어닥친 변화를 봐야 됩니다. 음, 그 당시 국정원에는요. 국정원 발전 개혁 TF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해구 위원장, 네. 정해구 씨는 그 북한이 자기의 조국이라고 생각할 만큼 북한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네. 국정원 개혁에 발전개혁위원회의 예. 위원장으로 앉혔고요. 아, 그다음에 거기는 네, 네. 그 여러 가지 그 민변에서 무자격자 민변의 변호사, 네,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네. 그다음에 검사지만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는지 매우 종북스럽고 의심스러운. 좌파스러운 네. 그런 검찰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보면 음.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애들이에요. 또 그 검사들이. 예. 자, 그런데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은 그 검사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28년, 30년 이렇게 녹을 먹고 심지어 저와 같이 정규 과정으로 들어왔던 네, 네. 그런 소위 정예요원이라고 했던 놈들이 소위 국장을 하고 네, 네. 차장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앞잡이가 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 손발 자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장을 선 자기들의 선배, 후배, 동료들을 갖다가 네, 죽이는 네. 일에 이 몇 놈이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그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차장도 됐다가 이스라엘 대사도 갔다가 라오스 대사도 갔다가 막 온갖 외교관 행세는 또 다 하고 다녀요. 네. 어? 그분들도 혹시 뿌락지 출신 그 중에 뿌락지 출신도 있겠지. 뭐 사관학교 출신도 있고. 예, 어? 예. 그 육사가 그런데 또 참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갖고 있던 비밀 서버에 있던 모든 비밀은요. 네. 그 국정원 발전기획 TF 애들에 의해서 완전히 까발려졌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비밀 누설이고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이 가짜로 되면서 서훈이라는 국정원장이 오고 이후에 또 박지원이라는 간첩이 또 오고 이렇게 되면서 국정원의 비밀 서버는 다 헤쳐진 거야. 이미 평야 애들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는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보면은 저 같은 비밀 요원들이 네, 네, 네. 과거에 우리가 모 지역에서 누구랑 상대로 또 어떤 기관을 상대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빼곡하게 아. 조사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자격도 없는 비밀 취가 임급증도 없는 애들이 네. 와서 다 열어 헤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심지원 다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 내고 네. 연금도 깎이고 이러고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심리전 역량은 완전히 소멸돼 떨어지고. 버렸죠 거의 다. 예. 그래서 저 정보사 저 기밀 유출 있잖아요. 저거는 네. 국정원의 기밀 유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자, 왜 그랬느냐? 네, 네. 지금 제가 서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서훈은요. 자기보다 정규과정 8년 후배를 이미 제대해서 집에 가 있는 민간인을 다시 불러와. 이 사람을 갖다가 차장을 앉혀. 네,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차장들은 신명 얘기해도 돼. 네. 김상균이야. 네, 네. 김상균이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훈이가 2000년도에 박지원이가 돈 갖다 바치고 김대중이가 평양 갈 때 그 일을 한 팀을 했던 사람이야. 아, 그다음 서훈 국정원장도 예, 예.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네. 서훈이 국장도 아니고 네, 네, 네. 밑에 일개 시다발이었지 뭐. 아. 예? 그랬는데 그 밑에서 자기랑 같이 했던 자가 김상균이야. 아. 또 노무현이가 14선 할 때 있죠. 네, 네. 2001년도인가? 그때도 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훈 같이 예. 북에서 완전히 흡수됐다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하거든. 네. 서훈이 자는 우리가 흡수 안 해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서훈은 김상균이가 있으면 일하기가 너무 좋아. 왜? 그동안 이런 첩자지를 같이 해왔으니까. 자, 그런데 발을 맞춰온 세월이 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고가 네. 터지는 거야. 어떤 사고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워낙에 친북분자들이니까 네네. 소위 말해서 대북 접촉을 주로 해오잖아. 그럼 북한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들 내부에 와 있는 대한민국이 파견한 간첩들이야. 네. 소위 말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협조자들. 대북 사업을 위한 협조자들. 네네. 그 명단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누가? 평양의 공작부서에서 혹은 평양의 보이성에서.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 있는 뭐를 잡고 싶은 그렇지. 거네요. 걔네들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네네. 평양에 들어와 있는 네. 북한 어디엔가 와 있는 두더지를 남한 간첩을 색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서훈이나 김상균 같은 사람은 평생 우리 같이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 공작관들은 네, 늘 네. 기본이 눈만 뜨면 공작 기복 개설을 쓰고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늘 그게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네네. 서훈도 그렇고 김상균도 그렇고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업을 하는데 네. 거기에 있는 한 팀을 네. 자기네 차장 직소로 강제로 떼다 붙인 거야. 왜 붙였냐? 네. 그 팀에서는 네.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자, A 프로젝트, B 플랜, C 프로젝트 막 쫙 있어요. 네. 해당되는 사람이 공작가는 이름이 누구고, 그다음에 그 협조자는 누구고, 얘는 중국인이고 북한인이고 어디 사람이고 네네네. 직업이 그런 뭐고, 식으로. 어디 살고 있고 예. 그동안 한 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놓은 그것만 맨날 조사하고 피드백해가지고 백업하고 하는 그런 팀이 있다고. 그거만 딱 집어갖고 김상균 차장 밑으로 데리고 간 거야. 최근에 언론에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갖다 뽑아서 출력시켜서 봤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게 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한 애는 그 팀에서만
근 15년 가까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걔는 업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옆에서 그런 시다발이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또 그 시다발이가 또 진급을 하잖아. 그럼 또 그게 또 옆에서 거기에 결제 사인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얘가 시시콜콜이 다 알게 되는 거야. 본의 아니게. 통로에 딱 앉아갖고. 뭔가 그렇게 중책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 전체 내에서 네네네. 예서 사무실이 10개 있어요. 네. 그 10개 사무실에 각기 서로 다른 일을 막 비밀리에 하죠. 네네네. 비밀리에 하지만 이놈한테 가갖고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럼 얘는 거기 앉아갖고 이거는 어디에 누구로 활용하는 거고 그런 뭐를 걸 다 갖다 알게 하는 되는구나. 거고 이걸 다 하는 거지. 네네네. 소위 말해서 조정 통제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지. 근데 거기는 돈이 연결돼 있고. 네네. 근데 이 팀만 그 차장 밑으로 딱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그 언론에 나왔듯이 얘가 네. 처음 본 자료라서 너무 신기해서 출력을 해서 봤다는데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이미 네. 국정원에서는 출력을 하잖아. 네. 그럼 그 서버에 다 남아. 누가 뭐를 언제 몇 시에 뽑았다는 게 기록이 기록이 남는다고. 예. 그게 이제 딱 들어오니까 네. 이놈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너무 신기해서 처음 그런 걸 처음 봤는데요. 네. 너무 신기해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그게 아니죠. 평양에 네. 김상균이나 서훈을 통해서 네. 주기 위해서 출력을 한 거지. 덕분에 결과는 어떻다? 우리 협조자들이 수백 명이 다 죽었어. 북한에서. 근데 얘가 예. 예전에는 또 정보사하고 관련된 연락비용 역할도 했어. 리에종, 연락, 리에종 오피서 역할을 했다고. 네네. 정보사도 이놈 손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보사의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럼 그 사람 아직도 국정원에 있나요? 그럼? 얘가 네. 지금 놀라지 마요. 그 어떤 놈이 네. 불결하고 거짓말로 포장된 그 사업을 끝내고 종결하려고 네. 얘를 저 지방에 있던 놈을 올려다가 지금 국장으로 앉혀놨어. 근데 자기 사업을 끝내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 뭔가 정보사와 국정원에 다 닿아 있었던 그 사람 다시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업을 마치고 싶은 분은 네. 너무 높아졌어 지금. 그래서 직접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정무직이 됐으니까. 네네. 1, 2, 3차장, 지주실장. 이 4명 중에 한 놈이야. 네네. 그런데 이쪽을 또 관할을 직접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 결함 많고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얘를 국장으로 앉힌 거야. 얘는 네. 대학 다닐 때부터 학내에 네. 학생운동하면서 네. 그 아내 사정을 국정원 정보관한테 그 쥐새끼처럼 두더지짓을 했던 애야. 뿌락지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뿌락지가 계속 그러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뿌락지 했던 놈들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네. 그 주로 그 뿌락지 했던 놈들이 국장까지 가고 차장까지 가. 그러니까 회사가 요만이 없고로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대학은 비록 후줄근한 대학이지만 내 대학 이름 말해야 하는 게 왜냐면 그 학교 나와서도 고시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줄근해도 네. 그냥 지방 대학이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뿌락지 하다가 우리 특채할 때 정규과정으로 시험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오지. 응? 우리 정규과정 기본 200대 300대라는데 네.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런 데를.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들어와서 업무 능력은 안 되고 현장 능력이 안 되니까 주로 그 지원 파트 이런 데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팀에 있었던 거지. 그랬다가 본의 아니게 중요해져 그렇지. 버린 거네요. 그리고 문재인 때가 되니까 네네. 이 북쪽에 우리 공격의 일이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서훈이나 김상균이가 네.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갖고 오려 그러면 이 팀이 차장 밑에 직할로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됐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난 몰랐는데 며칠 전에 네. 맨 신문사 기자가 연락이 왔어 나한테. 네. 공 작가님 우리가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네. 확인 좀 검증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예. 다 얘기가 나온 거야. 네.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니 그 자식이 그 일을 한 걸 갖다가 기자가 알더라니까. 그 정도로 그 아내가 헛소리하네요. 써봤어. 예. 그러니까
너무 썩으니까 네. 아마 이 썩은 조직을 살려보고자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우리 자유우파의 애국지사가 네. 그걸 바깥에다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 우파 국정원? 우파 국정원이지. 우파 국정원이 3%도 안 되는 우파 국정원이. 3%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정보사 따로 국정원 따로 이게 아니에요. 다 한 선이야. 그러네요. 예. 좌파 정권이 불법으로 탄핵을 시켜서 정권을 찬탈을 했고 네네. 그 북의 지령을 받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국정원을 갖다 제일 먼저 없애버리려고 네네. 발전개혁 특위를 TF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망가뜨렸고 단계로. 그러고 북한하고 찰떡궁합인 서훈, 김상균 이 조가 네네. 이 우리 북한 일만 하는 이쪽에 이 팀을 자기네 직할 대로 가져다가 네. 해서 다 뽑아서 갖다 준 거야. 이건 똑같아요.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했고 그때 이종찬 원장 하에 580명 모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그때 우리 협조를 했던 북에 있던 사람들 다 알려줬잖아. 그때도 다 죽였는데 그 일이 문재인 때 또 벌어진 또 거야. 일어난 거군요. 네. 그게 정보사 군무원 문제도 단순히 저게 단편적으로 그냥 저 군무원 하나가 문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부정선거 쌀라미 얘기해 주셨듯이 아주 착착착 이게 이루어진 거네요. 이게 지금 제 설명 좀 들어보시니까 국정원 정보사가 다 이어졌다는 거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로 봐야 되고 저 정보사 저 김일치란 군무원도요. 원래는 정보사 군인이었잖아. 제대하고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군인이었다가 다시 민간인이 돼가지고 군무원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저건 제가 봤을 때는요. 틀림없이 우리 예전에 그 케임브리지 5인방 간첩 얘기도 했었지만 그렇죠. 그 공부도 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런 거 있는데도 그 더 많은 물질, 그 탐욕, 그 그리디한 그 탐욕 때문에 결국에 그 케임브리지 5인방이 망했듯이 난 저 군무원도 보면은 틀림없이 과천 경마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했다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그 코인 해가지고 그 김대중이 막내도 김원거리도 지 아버지 살던 집 팔았다잖아. 그랬더니 뭐 국가 세금으로 그 뭐 다시 사주라고 이러잖아.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그걸 왜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팔았는데. 아니 지 아버지 재산 지놈이 코인 투자하다가 돈 날리고서 그래서 그거 집 팔아갖고 복구 안 되는데 그거 내버려 둬야지. 근데 그거 코인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지 아버지 집을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 지네 그 배다른 형제 김홍업 바로 위에 홍일이 형 이미 망이 됐고 그 홍업이 형하고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김홍걸 이번 최근에 집을 팔았다는. 김홍걸이 쟤는 그 이효 씨가 낳았다고. 이전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늘 그래요.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해갖고 이 소위 배다른 형제가 생기면 집구석이 망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가문이 그렇고 두산그룹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 아버지의 그 즐거운 성생활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아니 저걸 판 거를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자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니죠.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간사님이 이제 저 뭡니까 정보사에서 김일치 사건을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밭고랑에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망하니까 정보사도 따라 망하고 또 정보사가 구체적으로 저런 범죄를 또 일으킨 게 또 들통이 나고. 근데 이 국정원에서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협조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넘겼다는 건요. 저자들이야말로 사형을 시켜야 될 간첩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협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당시 구조가 보면요. 서훈과 김상균 원장 차장 시스템에서 나중에 이 박지원이가 와서 비서실장하면서 기술실장 할 때 노은채라는 애가 있어. 얘들 전라도 장흥인데 림종석 동무하고 어디 개인적으로 동양이래. 그래갖고 림종석 동무 덕분에 4년 만에 4급에서 3, 2, 1 정무직까지. 그야말로 로켓을 타고 진급을 하네요. 근데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는 엄청나게 후진 애야. 그러니까 이제 듣보잡이
정권이 바뀌면서 4급에서 정무직까지 가버렸다니까. 지 딸내미도 이번에 국정원에 들어갔대. 얼마 전에. 완전히 그냥 아빠 딸내미가 사단이네. 완전히 국정원을 상대로 예. 안고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지. 크림빵까지. 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런 식의 부패거리가 있는데요. 네.